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커널형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를 출시했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판매되기도 했고 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어팟 프로보다 이 버즈 프로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더 나은지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어폰들과 비교해서 말이죠. 일단 제품의 색상은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 구입처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케이스를 제공하네요. 삼성 공식 홈페이지나 디지털 프라자, 쿠팡, 11번가 등 구입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저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블랙이나 그레이의 가죽 케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큰 망설임 없이 이 그레이 가죽 케이스를 선택을 했고 색상 선택하는데 크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와이프가 심심할 때 만들어 놓은 이 테크몬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건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서 테스트 삼아서 한번 만들어 봤던 제품인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고요. 팔 계획도 없습니다. 어쨌든 버즈 라이브하고 버즈 프로하고 충전 케이스와 외관 디자인이 완벽하게 동일해서 케이스가 이렇게 호환이 잘 되네요. 이어버드의 디자인은 외관만 봐도 이 녀석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될 것 같은 디자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이어폰이 그런 건 아닌데 착용했을 때 바깥 부분에 외부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이크가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고 여기에는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것과 동시에 귀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릴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 라이브 때도 그랬고요. 에어팟 프로 때도 그랬고 이렇게 생겼으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어팁의 디자인은 기존 원형 크기에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바뀌었는데 이어팁이 이어버드에 꽂았을 때 회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돌기 모양의 홈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어팁하고 맞닿는 부위에도 이렇게 돌기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형이기도 하고 돌기형 구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 판매되는 이어팁하고는 호환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가장 궁금했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이 갤럭시 버즈 프로보다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이 한 수 위입니다. 저음이 어떻고 고음이 어떻고 이렇게 굳이 나눠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대부분의 실사용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와 버즈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면 이게 절대 같은 급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가 어떻게 좋다는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버즈 프로는 에어팟 프로보다 노이즈 캔슬링에서 아쉬운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드리기 전에 이 두 제품의 출고가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에어팟 프로가 출시된 지 좀 지나가지고요. 가격이 20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심심치 않게 2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핫딜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1월달 현 시점에서 비교하기에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그렇게 의미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가 좀 잘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 워낙 많이 팔렸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가 에어팟 프로보다 노이즈 캔슬링이 부족한 첫 번째는 바로 소리를 줄여주는 레벨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노이즈 캔슬링은 주로 저음 위주로 차단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갤럭시 버즈 프로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능력은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특히 저음 차단 능력이 좀 뛰어나가지고 처음 사용해보시면 오호 소음 잘 차단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전에 버즈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에어팟 프로와 버즈 프로를 번갈아 가면서 착용해보시면서 전반적인 소음 차단 능력을 느껴보시면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뛰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리 유형을 잘 들어보시면 저음 위주로는 버즈 프로가 꽤 차음을 잘해주는데 중고음의 차단 능력이 에어팟 프로가 더 뛰어나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사무실은요 한쪽 구석에 냉난방기가 있고요 히터가 작동해서 내부에 팬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둘 다 소음은 크게 감소하지만 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잘 잡아요.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팬이 돌아가면서 요동치는 소리를 잘 못 잡아서 공명은 비슷한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은 조용하니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서 그 차이를 느껴보면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좀 아시는 분들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갤럭시 버즈 프로의 경우에는 소음은 더 작게 감소시키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발생하는 노이즈 자체가 적게 발생해요. 근데 에어팟 프로는 주변 소음은 더 크게 감소시키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그 안티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처럼 들리는 쏴 하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외부에 있는 소리와 내부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리와 반대되는 파장을 만들어가지고 귀에 닿기 전에 소리 두 개를 상쇄시키는 기술인데, 이게 완벽하게 반대되는 파장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소리, 안티 노이즈가 들어오면서 화이트 노이즈처럼 쏴 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노이즈 캔슬링이 좀 많이 되는 이런 헤드폰, 보스 NC700이라든지 소니 WH-1000XM4 이런 제품들을 들어보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주변에 화이트 노이즈처럼 쏴 하는 소리가 조금은 들리긴 하거든요. 물론 음악 들을 땐 거의 안 들려요. 어쨌든 이 버즈 라이브는 그런 노이즈 자체가 적게 들리는 대신에 노이즈 캔슬링 레벨 자체는 더 떨어지는 것처럼 체감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에어팟 프로보다 더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된다고 말씀드린 그 보스 QC 이어버즈도 이 안티 노이즈 소리가 꽤 커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 좋은 만큼 이런 노이즈가 조금 들어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런 노이즈들은 실제로 음악을 들을 땐 거의 들리지 않고 이 노이즈 들리는 것보다 주변 소음을 더 많이 감소를 해주게 되면 결국 소음이 더 적게 들리는 거니까 저는 이런 노이즈가 조금 들리더라도 소음이 더 차단될 수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에어팟 프로가 버즈 프로보다 더 노이즈를 잘 차단시킨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어팟 프로가 노이즈 캔슬링이 더 뛰어나는 부분은 바로 윈드 노이즈, 바람 소리 차단을 훨씬 더 잘해줍니다. 에어팟 프로는 일상적인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귀에서 바람 소리가 펄럭펄럭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버즈 프로는 들려요. 착용을 안 했을 때 안 들리는 없던 소음도 생기는 거니까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바람 펄럭펄럭 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소리도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많이 작아져. 사실 이런 바람 소리 차단 능력은 에어팟 프로가 진짜 뛰어난 편입니다. 단순히 여기 그릴만 크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착용을 했을 때 외부하고 내부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뚫려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지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왔을 때 안에서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면서 펄럭펄럭거리는 소리가 적게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즈 프로는 이렇게 그릴이 있긴 하지만 외부하고 내부가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뚫려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외부의 공기가 여기로 들어올 때 그릴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분산되긴 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좀 맴돌면서 마이크를 때리는 그런 펄럭펄럭거리는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가 윈드 노이즈가 안 들리고 하나가 윈드 노이즈가 들린다면 안 들리는 제품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에어팟 맥스는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꼴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렇게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가 버즈보다 조금 더 노이즈 캔슬링이 낫다고 느낀 세 번째는요, 골전도 소음 차단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를 막고요, 음식을 씹거나 이렇게 입을 움직이게 되면 내부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더 증폭돼 가지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몸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내부의 소리, 진동, 결과적으로 그건 에너지죠. 그런 에너지가 여기 귀를 막고 있으면 밖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고막을 이렇게 울리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골진동 소음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커널형 이어폰들은 오픈형 이어폰과 다르게 내부 구조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막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밖에서 걸어가거나 막 이렇게 입을 움직이면 그런 골진동 노이즈가 조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건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지 뭐 골진동 얘기를 에어팟 프로에 노이즈 캔슬링하고 묶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구조에 대한 내용이고 노이즈 캔슬링과 연관이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에어팟 프로는요, 착용하고 밖에서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 발에서부터 오는 진동이 이렇게 탁 올라와 가지고 귀에 있는 고막을 떨리게 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오픈형이란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커널형에서 왜 이런 게 없는지 분석을 좀 해보면 외부와 내부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진동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뚫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고막을 울리지 않고 바로 진동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는 노이즈 캔슬링의 마이크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뚫려 있는데 소리 차단을 막으려면 결국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론을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발에서 오는 진동이 귀에 고막을 좀 울리는 게 느껴집니다. 덕덕덕덕 이런 게 적게 느껴지긴 해요. 보통 일반적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이어폰들보다는 적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에어팟 프로보다는 발에서 오는 진동이 더 느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갤럭시 버즈 프로가 에어팟 프로랑 비교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 능력, 주변 소음 차단 능력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아쉽다고 했지만 노이즈 캔슬링 자체 기능만 놓고 보면 에어팟 프로랑 비교해서 그렇지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갤럭시 버즈의 가장 큰 장점은 안드로이드 OS에서 편의 기능이죠. 아마 여기 있는 소니 WH-1000XM4 이 제품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스피커 투체 기능이라고 하죠. 헤드폰을 쓰고 있는 동안 말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전환되는 이 기능이 이번에 버즈 프로에도 대화 감지 기능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으로 전환되고요. 제가 말을 안 하게 되면 미리 지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전환이 되는 기능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설정을 통해서 온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무조건 있으면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갤럭시 버즈 시리즈들은 여러 장치에 페어링 돼가지고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페어링 기능은 옛날부터 지원을 했고요. 여러 개의 기기에 동시에 연결해가지고 한쪽의 소리를 틀면 이쪽의 소리가 나고 한쪽의 소리를 틀면 이쪽의 소리가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연결이 되는 멀티 포인트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갤럭시 Z 폴드2하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둘 다 갤럭시 버즈 프로를 연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연결하고 싶으면 그냥 이걸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연결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게 되면 조금 시간 지나면 이쪽이 해제되면서 다시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시에 연결은 안 됩니다. 하나를 해제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스의 NC700이라든지 소니의 WH-1000XM4 이런 제품들은 멀티 페어링뿐만 아니라 멀티 포인트 기능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정해 보면 동시에 두 개 장치 연결이라는 설정이 있고 스마트폰에서 재생을 해가지고 여기 녹음기에서 이 헤드폰에서 나온 소리를 녹음해 볼게요. 재생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테크몽입니다. 2019년에 올해 소리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운 아이템들을 10개 정도 소개. 이 상태에서 따로 아무런 짓을 하지 않고 여기 태블릿에서 소리를 틀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그럼 태블릿의 소리가 또 여기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 태블릿을 멈추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재생을 하면 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의 소리가 다시 또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멀티 포인트 기능이죠. 멀티 페어링 기능하고는 다른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갤럭시 버즈 프로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원 UI 3.1이 탑재된 기기에 한해서 이렇게 소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지금은 갤럭시 S21만 원 UI 3.1이 적용됐지만 이후에 갤럭시 S20나 갤럭시 노트, 갤럭시 폴드, 갤럭시 탭과 같이 이렇게 다른 기기들이 원 UI 3.1이 적용되게 되면 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거 진짜 기대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어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는 제가 에어팟하고 버즈 프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긴 했었는데, 음질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버즈 플러스랑 버즈 라이브 그리고 버즈 프로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버즈 프로는 버즈 플러스보다 한 수 위고요. 버즈 라이브랑 비교하게 되면 성향이 달라서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버즈 프로가 조금 더 대중적인 소리입니다. 버즈 라이브에 대한 소리의 특성은 제가 이 영상에서 악기의 종류나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까지 드리면서 버즈 라이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튜닝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소리와 악기에 대한 기본 이론부터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귀에 딱 맞게 착용했을 때 기준으로요,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부한 저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저음이라는 게 드럼에 있는 쿵쿵 하는 그런 킥 말고도요, 베이스 기타의 밑에 웅 하고 깔리는 소리의 공간을 채워주는 그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풍부하고 매력적으로 들려가지고 삼성에서 이런 튜닝을 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버즈 라이브는요, 중저음보다는 깨끗한 고음과 악기별로 재위치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튜닝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악기별로 재위치라는 말은요, 음악회 많이 가보신 분들이나 소리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악기별로 소리의 간섭을 막기 위해 그리고 최고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옛날부터 좀 고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오케스트라의 그런 악기별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의 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살 뻔했는데, 어쨌든 이 버즈 프로는 어느 하나의 주파수가 그렇게 부각돼서 들리지 않고 골고루 잘 들려가지고 대중적으로 호불호가 거의 없는 그런 버즈 플러스의 튜닝을 그대로 끌고 왔는데 성능만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버즈 라이브랑은 다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프로는 프로라는 게 내부 드라이버 유닛의 크기나 구조를 보면 확실히 상위 호환은 상위 호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버즈 프로는 버즈 플러스랑 다르게 두 개의 드라이버의 위치가 위아래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같은 축, 동일 축상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같은 축에 나와 있다, 동일 축에 나와 있다고 동축 드라이버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나오는 두 개의 축이 귀랑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각각의 드라이버에서 소리가 합쳐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리의 간섭,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지고 곡을 녹음할 때 의도했던 악기의 위치들이 제대로 위치해 있게 그렇게 튜닝하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드라이버 크기로 보나 이런 구조로 보나 버즈 플러스랑 비교하면 버즈 프로가 상위 호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보컬 위주로 확실하게 앞에 나와 있게 튜닝이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악기들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또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음을 잃지 않으려고 충분히 저음의 큰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고요. 버즈 플러스랑 비교하게 되면 버즈 프로는 저음도 조금 더 강력한 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더 풍부하고 단단하게 들려요. 그리고 소리가 한번 하고 났을 때 소리가 뒤로 끌리는, 이렇게 길게 끌어지는 걸 꼴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테일의 길이도 버즈 프로가 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버즈 프로는 버즈 플러스보다 상위 호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통화 품질은 예전부터 버즈 플러스부터 워낙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뭐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안드로도 예측이 가능하긴 한데, 자 버즈 프로나 갤럭시 라이브 때도 비교하긴 했지만 에어팟 프로랑 비교했을 때 나은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 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프로로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 앞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삼성 디지털 플라자 앞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어요. 역시 통화 품질 테스트 할 때는 디지털 플라자 앞에서 테스트를 하죠. 이렇게 차이 나요. 목소리 자체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걸로는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하고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말씀 더 드리자면, 이번 버즈 프로를 보면서 노이즈 캔슬링이나 소리 이런 부강 기능 외에도 꽤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바로 배터리와 방수 부분이에요. 이 버즈 플러스야 워낙 배터리가 괴물같이 오래가는, 특히 이 유닛 자체의 배터리 지속 시간이 11시간으로 되게 길었는데 이번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8시간, 켰을 때 5시간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케이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재생 시간은 22시간에서 28시간으로 오히려 늘었고, 이 정도면 버즈 프로의 재생 시간이 결코 짧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배터리보다 놀라운 거는 이런 음질과 이런 노이즈 캔슬링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방수 능력이 IPX2에서 IPX7으로 깨끗한 물, 담수 기준이긴 하지만 1m 안에 놓고 최대 30분까지 이렇게 방수를 지원한다는 건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IPX7이나 IPX6을 지원하는 이어폰들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은 소리에서 좀 먹먹한 느낌이 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자, 얘기가 길었는데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20만원대 초중반에 구입할 수 있는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이 정도 성능으로 나왔으면은 잘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에어팟 프로가 출시된 지 좀 돼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만원 초반 중반에 구입이 가능하긴 한데, 아이폰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드로이드 유저라면요, 에어팟은 한쪽 유닛에 연결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는 AAC 코덱이라고 그러죠. 에어팟이 지원하는 그 코덱 처리 능력이 아이폰만큼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음질도 떨어지고요, 지원 속도도 더 길어져가지고 아이폰보다 싱크도 잘 안 맞고요, 장시간 전환도 좀 불편하고 별도의 앱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정하고 기능도 다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최고의 호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원 UI 3.1이 적용된 기기들끼리는 멀티 포인트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삼성 코덱이라고 그러죠, SSC 코덱을 이용해가지고 게임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게임 런처를 통해가지고 게임을 하게 됐을 때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지원 속도를 보여주고요, 전용 앱을 통해서 이런저런 기능 써보시면 확실히 안드로이드 OS,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갤럭시 버즈 프로가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맞습니다. 단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봤을 때는 에어팟 프로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착용감은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는 기본 이어 팁으로 꽂았을 때 잘 맞았고요. 제 와이프 힌둥이님 같은 경우에는 귀가 좀 작은 편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팁으로 해야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메인으로 사용하던 이어폰은 제가 이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는데 보스 QC 이어버드였거든요. 그게 노이즈 캔슬링이 에어팟 프로보다 더 뛰어나기도 한데 음질도 훨씬 뛰어나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거 고장나가지고 AS 센터로 보내고 지금 한 달째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오기 전까지는 이제 갤럭시 버즈 프로를 메인으로 쓸 것 같긴 해요. 제가 만약에 원 UI 3.1이 적용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녀석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만원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